새벽 6시도 안 된 시각이었어요. 머리맡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진동 소리에 선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 정호의 안색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선영아, 큰일 났어. 어머니 지금 응급실이야. 담낭이 터졌대. 오늘 당장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어떡하지? 정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복자가 평소 소화가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응급수술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뭐라고요? 어머님이요? 병원이 어디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요. 선영은 급하게 겉옷을 챙겨 입으며 정호를 재촉했어요. 그런데 정호는 엉덩이를 떼기는커녕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선영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갈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병원 가볼 테니 당신은 수술비부터 준비해줘. 응급수술이라 전액 현금으로 내야 한대. 수술비요? 얼마나 드는데요? 2천만 원. 지금 당장 입금 안 하면 수술 못 들어간대. 병원이 원래 그렇잖아. 돈부터 내야 사람 살려준다고. 2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선영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서 2천만 원이 어디 애들 장난인가요? 선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물었죠. 지금 우리 통장에 그만한 목돈이 어디 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있잖아. 그거 지금 깨야지. 지금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그깟 돈이 중요해? 사람이 살고 봐야 할 거 아냐? 정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선영을 몰아세웠어요. 28년 동안 선영이 파출부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10원, 100원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선영이 망설이자 정호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진짜 실망이다. 우리 엄마 목숨값이 고작 적금 하나보다 못해? 당장 은행 문 열자마자 가서 해지해. 카드 한도 남은 것도 싹 다 긁어서 보내라고.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남편의 서슬퍼런 압박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결국 선영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은행 문 열리자마자 갈게요. 병원 계좌번호 보내줘요. 그래, 빨리 서둘러. 나중에 문자로 보낼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입금부터 해. 정호는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았죠. 아침 9시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마치 지옥 같았어요. 드디어 은행 문이 열리고 선영은 1등으로 창구에 달려갔어요. 28년의 세월이 담긴 통장을 내미는 선영의 손이 파르르 떨렸죠. 손님, 이거 만기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80만 원이나 돼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행 직원의 걱정 어린 말투에 선영은 심장이 애이는 것 같았어요. 80만 원이면 우리 식구 한 달 식비인데. 하지만 시어머니 수술이 급하다니 별 수 없었죠. 괜찮아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겨서요. 해지해 주세요. 서류에 사인을 하는 내내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곧이어 선영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이자가 깎인 1920만 원. 정호에게 전화하자마자 날카로운 독촉이 날아왔어요. 80만 원 모자란 건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 지금 당장 입금 안 하면 수술 취소된단 말이야. 선영은 정신없이 편의점 ATM기로 달려가 이자가 높은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80만 원을 꽉 채워 뽑았어요. 그리고 정호가 보내준 계좌로 총 2천만 원을 송금했죠. 그런데 계좌 이름이 박정호, 바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병원 계좌가 왜 당신 이름이에요? 아, 병원 원무과랑 아는 사이라.
내 계좌로 먼저 받고 바로 결제하기로 했어. 잔말 말고 기다려.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수술 중이라는 말에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죠. 카드 승인 알림 컨트리클럽 VIP 회원권 2천만 원 일시불 결제 완료. 선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담낭 파열 수술비라던 2천만 원이 엉뚱하게도 고급 골프장의 회원권 결제로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골프 회원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호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야속하게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선영은 그 길로 곧장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결제 취소를 요청했어요. 고객님, 가맹점 확인 후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숨이 쉬어졌어요. 그리고 확인을 위해 시어머니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연결된 목소리는 너무나 청아하고 정정했어요. 여보세요? 야, 너는 아침부터 웬 전화질이냐? 잠 좀 자자.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술은요? 담낭 파열이라면서요. 담낭? 뭐? 예,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자. 복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선영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정우와 시댁 식구들이 짠 연극이었던 거예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순간 이번엔 신우이 미경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골프 회원권 결제한 거 왜 취소했어요? 미경의 적반하장 소리에 선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착한 며느리 노릇은 끝났어요. 언니, 대체 무슨 짓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폰을 타고 날아왔어요. 선영은 귀가 멍멍했죠. 무슨 짓이라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골프 회원권 결제 취소한 거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선영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기대요? 응급수술비라고 해서 적금까지 깬 건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다고요? 28년 모은 노후 자금인데 상관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은 비웃듯이 말했죠. 노후 자금은 무슨? 지금 노후 자금이 왜 필요해요? 뭐라고요?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시어머니 봉양하는 게 며느리 도리잖아요. 선영은 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럼 수술은요? 담낭 파열이라더니 그건 뭐예요? 그건 오빠가 착각한 거고 중요한 건 엄마가 골프 회원권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선영은 귀를 의심했죠. 착각이요? 사람을 아침부터 은행으로 보내놓고 착각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언니도 확인도 안 하고 돈 보낸 거잖아요.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미경이 계속 쏘아붙였죠. 어쨌든 엄마 완전 화나셨어요. 지금 당장 결제 취소한 거 원상복구해요. 취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빨리 안 하면 큰일 나요. 미경이 전화를 끊었어요. 선영은 폰을 내려다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죠. 바로 그때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은 재빨리 받았죠. 여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 수술했다면서요. 지금 바쁘시다는데? 아, 그게 말이야. 정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흘렀어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더니 수술 안 해도 된대. 뭐라고요? 아까는 담낭 파열이라면서요? 오진이었나 봐. 어쨌든 괜찮아졌어. 정우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선영은 목소리를 높였죠. 오진이요? 그럼 제 적금은요? 카드는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중요한 건 엄마 회원권이야. 회원권이요?
지금 회원권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죠. 당신이 결제 취소한 거 알아? 엄마가 완전히 발끈하셨어. 발끈요? 거짓말로 돈 뜯어낸 주제에 발끈이라고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야. 병원에서 수술 필요하다고 했다니까.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영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럼 병원 어디예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게요. 확인은 무슨,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 안 할 수가 있어요? 응급수술비라더니 골프 회원권이잖아요. 선영은 소리쳤어요. 정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죠. 엄마 소원이야. 평생 골프 한번 제대로 쳐보고 싶다고 하셨어. 소원이요? 그럼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요? 말했으면 당신이 돈 줬겠어?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 되물었어요.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죠.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할 작정이었다는 거네요? 거짓말은 아니고 방법이 그랬던 거지. 방법이요? 사람을 죽는다고 속여서 돈 뜯는 게 방법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가 화를 냈죠. 뜯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끼리인데. 가족이요? 가족이 이렇게 해요?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회원권 하나 사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정우는 선영을 나무랐어요. 선영은 기가 막혔죠.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히 화날 일이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정우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선영은 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야?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바로 그때 폰이 다시 울렸어요. 복자였어요. 선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사람을 죽이네, 죽여. 복자의 목소리가 귀청을 찢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긴. 내 회원권 결제 취소한 게 무슨 짓이야. 응급수술비라고 해서 드린 건데요. 골프 회원권인 줄 알았으면 안 드렸어요.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복자가 비명을 질렀죠. 안 드렸다고? 시어머니한테 안 드렸다고. 어머님, 제 노후 자금이에요. 28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요. 노후 자금이면 뭐해? 나 죽고 나서 쓸 거야? 복자는 고함을 쳤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죠. 제가 늙으면 쓰려고 모은 돈이에요. 늙으면? 너 지금 몇 살인데 벌써 늙었다고 생각해? 어머님, 당장 결제 취소해. 복자가 협박했어요.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알리시든 말든 하세요. 저 안 해요. 뭐라고? 이 버릇 없는 것이. 복자가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전화를 끊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미경, 복자, 정호.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었죠.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30분 동안 부재중 전화가 60통이 쌓였죠. 문자도 쏟아졌어요. 올케 언니, 엄마 혈압 올라가셨어요. 책임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려고 작정했네. 당장 결제 취소한 거 되돌려 놓지 않으면 동네방네 소문낼 거예요. 선영은 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죠. 진정해. 진정하자.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동네 주민 단톡방에서 알림이 떴어요. 미경이 올린 글이었죠. 요즘 며느리들 버릇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진짜 한심해요. 선영은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누구 얘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효도는 옛날 얘기죠. 선영은 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정말 아니야.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선영은 폰을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선병원 응급실 전화번호. 정우가 어머님을 데려갔다던 병원이었어요. 선영은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울렸죠. 네, 선병원 응급실입니다. 거기 오늘 아침에 이복자라는 분 입원하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복자요. 여성분이요. 직원이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입원 기록에는 그런 성함이 없는데요. 선영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을 텐데요. 담낭 파열로요. 손님,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입원 기록 전부 확인했는데 그런 분 없으세요?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어. 선영은 폰을 꽉 쥐었어요. 이제 알았어. 니네가 뭘 하려는지.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죠.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해당 환자분은 입원이나 수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상담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시어머니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 예. 수술 받은 사람이 몸이 어떠긴 어때? 죽다 살아났지. 나 지금 너무 기력이 없어서 말할 힘도 없다. 끊어라. 복자는 여전히 뻔뻔하게 아픈 척을 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선영은 차갑게 말을 가로챘죠.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병원비 영수증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 영수증? 아,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을 못 믿어서 영수증 타령이야? 내가 사기라도 쳤다는 거야? 복자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고함으로 변했어요. 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죠. 사기라고는 안 했어요. 다만 제가 피 같은 적금 깨서 드린 돈이니까 2천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은 해야 하잖아요. 이 천벌을 받으려니 어디서 시어머니를 협박해. 아, 너 당장 일로 와. 복자는 대답 대신 전화를 획 끊어버렸어요. 선영은 텅 빈 거실에서 헛웃음을 지었죠. 역시나 영수증의 영자만 꺼내도 저렇게 발작을 하는 걸 보니 2천만 원은 애초에 병원 근처에도 안 간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되어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리기 시작했어요. 초인종 소리와 발길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죠. 인터폰을 확인하니 신우이 미경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서 있었어요. 올케 언니, 문 열어요. 당장 안 열어요? 선영이 문을 열자마자 미경이 거실로 쳐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선영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질러댔죠. 미쳤어요? 우리 엄마한테 영수증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며. 어디서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사기꾼 취급해요?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아가씨, 진정하세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갔는데 영수증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정말 수술하셨으면 영수증 보여주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가족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지.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올케 언니 진짜 실망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야? 미경은 오히려 선영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선영은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죠. 계산적? 28년 동안 내 노후 자금 다 털어간 게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병원 기록 하나 없는데
어디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 2천만 원 골프 회원권 사려던 거 아니었어요? 뭐,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미경이 손을 치켜들며 달려들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정우가 들어왔어요. 정우는 상황을 보더니 대뜸 선영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엄마가 아파서 정신없는데 꼭 그렇게 영수증 타령을 해야겠어? 당신까지 왜 이래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담낭 파열, 응급수술, 그거 다 사기였잖아. 선영의 외침에 정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얼굴색을 바꿨어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엄마가 평소에 골프 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기분 좀 맞춰드리려고 한 거지. 당신이 조용히 돈만 냈으면 다 좋게 넘어갈 일이었어. 좋게 넘어가요? 내 적금을 속여서 뺏어가 놓고 그게 할 소리예요? 내 돈이나 네 돈이나 다 우리 집 돈이지. 당신이 그동안 집에서 편하게 밥이나 축 내면서 살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호강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선영의 가슴에 꽂혔어요. 28년 세월을 밥이나 축 내는 삶으로 치부해버리는 남편의 모습에 선영은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내가 호강을 했다고요? 어머님 병수발 들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그게 호강이었어요? 당신 정말 사람 맞아요? 말 다 했어? 나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어. 엄마 집으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정호는 가방을 챙겨 미경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요. 쾅! 문이 닫히고 정막만 남은 집안에서 선영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죠.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거든요. 선영은 마음을 다잡고 카드사 앱을 켰어요. 아까 취소한 2천만 원 외에 다른 내역이 있는지 샅샅이 뒤졌죠. 그런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스타 룸살롱 85만 원, 블루 가라오케 120만 원, 출장 안마 50만 원. 정호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로 지난 3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선영은 손을 벌벌 떨며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죠. 박정호, 당신이 감히 내 돈으로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 그리고 나한테 밥이나 축 낸다고? 선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가짜 수술 소동, 남편의 유흥, 그리고 신우이의 적반하장까지. 이제 화해나 용서 따위는 사치였죠. 어머님, 그리고 박정호.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게요. 아니,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기대해요. 선영은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28년의 인내를 끝내고 가장 처절한 복수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이죠. 선영은 손가락 끝이 저릴 정도의 분노를 억누르며 정호의 서류 가방을 이잡듯 뒤졌어요. 평소 무역 중개업은 기밀이 생명이다라며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던 가방이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호의 사업자 통장과 대출 서류 뭉치를 찾아낸 선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는 정호의 생일 뒤에 시어머니 생신을 붙인 아주 단순한 조합이었죠. 어디 보자. 당신이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지 똑똑히 확인해 줄게. 화면에 뜬 거래 내역을 확인한 선영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무역대금 입금 내역은 가뭄에 콩나듯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안 됐는데 나가는 돈은 그야말로 파티 수준이었거든요. 가족카드로 긁어댔던 그 유흥업소 이름들이
사업자 통장에서도 줄줄이 사탕으로 튀어나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호가 유흥비로 탕진한 돈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무려 6천만 원이 넘었죠. 수입은 쥐꼬리인데 지출은 고래등 터지는 격이었어요. 6천만 원? 내 28년 적금 2천만 원이 고작 당신 술값 메꾸고 골프 치는데 쓰일 돈이었어? 선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게다가 서류 뭉치 사이에서는 신용대출 거절 통보서와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신청서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죠. 돈이 궁해지니 아내의 노후 자금까지 사기를 쳐서 뺏으려 했던 거예요. 그때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580만 원 체납. 미납 씨 재산 압류 예정. 세금까지 밀려가면서 술집 여자들한테 팁을 뿌리고 다녔단 말이지. 박정호, 당신 진짜 인간도 아니다. 선영이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동네 주민 단톡방에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 복자가 올린 사진이었죠. 방금 전까지 응급수술로 사경을 헤맨다던 사람이 화사한 골프복을 차려입고 필드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VIP 회원권 발급. 며느리가 효도해준 덕분에 인생 만년에 호강하네요. 호호. 복자의 뻔뻔한 댓글에 동네 사람들은 부럽다며 난리가 났어요. 선영은 사진을 확대해 보았죠. 복자가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회원권 하단에는 결제자 박정호라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명예 역시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 박정호 개인 명의였죠. 어머님 골프 회원권이 아니라 본인 골프 회원권을 사려고 엄마까지 팔아먹은 거였어? 선영은 모든 증거를 USB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곧장 차를 몰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병원 통화 녹음, 유흥업소 결제 내역, 사업자 체납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집 지분의 70%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세요. 남편분이 탕진한 유흥비도 고스란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선영은 비로소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정호가 앉아 있었죠. 어디 갔다 이제 와? 당신 요새 제정신이야? 남편이 들어왔는데 밥상도 안 차리고. 정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선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호를 쏘아보며 가방을 내려놓았죠. 당신이 처먹은 술값이면 평생 먹을 밥값이 나오겠던데 직접 차려 드시죠? 뭐? 술값?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스타 가라오케, 로얄 룸살롱. 이름만 들어도 설레나 봐요? 6개월 동안 6천만 원이나 처바르셨던데. 아,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된 그 VIP 골프 회원권 말이야. 그거 결제 취소됐으니까 이제 꿈깨.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거리를 찾는 듯 했죠. 그건 사업상 접대하느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회원권은 나중에 우리 엄마 드리려고. 사업?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게 무슨 사업이야? 당신은 그냥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었던 기생충일 뿐이야. 박정호, 우리 이혼해. 선영의 단호한 선언에 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가장? 빚만 8천만 원에 세금 체납까지 된 가장이 어디 있어? 이 집 명의 70%는 내 거야.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아니, 당신이 유흥비로 날린 내 돈 법정에서 끝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기대해. 선영은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정호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선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28년의 인내를 끝내고
이제는 저 인간들을 처절하게 무너뜨릴 일만 남았으니까요. 이혼이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누구 앞에서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정우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어요. 거실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정신이에요. 당신들 같은 인간들 밑에서 28년을 버틴 내가 기적이죠. 이제 그 미친 짓 끝내려고요. 선영은 거침없이 카드사 앱을 실행시켰어요. 화면 위로 선영의 손가락이 매끄럽게 움직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어? 카드 분실 신고하는 중이에요. 당신 손에 들린 그 가족 카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쓰레기 조각이니까. 선영의 말에 정우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핸드폰을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몸을 휙 돌려 피하며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눌러버렸죠. 이미 늦었어요. 분실 신고 완료됐거든요. 이제 그 카드로 술집 가서 아가씨들 팁 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선영이 차갑게 폰 화면을 들이밀자 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어요. 화면에는 카드 사용 정지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당장 취소해. 당장 안 해? 취소는 무슨.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는 전부 정지했어요. 당신 사업자 통장에 연결된 법인카드도 곧 압류될 텐데 벌써부터 호들갑 떨면 어떡해요? 선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정우를 비웃었어요. 정우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 쿠션을 선영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죠. 당신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 사업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빚만 8천만 원에 세금 체납까지 된 주제에 무슨 사업 타령이에요? 당신이 무역업 한답시고 유흥업소에 쏟아부은 돈 내가 다 찾아올 거니까 준비나 하세요. 선영이 서랍에서 복사해둔 정호의 사업자 대출 서류 사본을 내던졌어요.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들을 보며 정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이걸 당신이 어떻게 해? 내 허락도 없이 남의 통장을 뒤져? 허락? 28년 동안 내 피 같은 돈 빨아먹고 산 기생충한테 무슨 허락이 필요해? 세금 독촉 문자 온 것도 다 봤어요. 재산 압류당하기 전에 그 술값으로 세금이나 내지 그랬어요? 정우는 이성을 잃고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리모컨이 사방으로 튀었죠. 벽에 걸려있던 액자까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당신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조용히 2천만 원만 내놨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정우가 씩씩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선영은 깨진 유리 파편 사이로 정우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다 부쉈어요? 속이 좀 시원하시냐고요. 자, 이제 골프장에 전화해서 당신이 가로챈 그 회원권 부정결제로 신고하고 계약 철회할게요. 선영이 다시 번호를 누르자 정우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선영의 어깨를 밀쳤어요. 선영이 벽에 세게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죠. 당신이 자초한 거야. 어디서 감히 남편 앞길을 막아. 정우는 선영의 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갔지만 선영은 오뚜기처럼 일어나 금이 간 폰을 다시 집어들었죠. 그리고 기어코 골프장에 연결했어요. 여보세요, 컨트리클럽이죠? 오늘 오전에 결제된 박정우 명의 VIP 회원권, 그거 본인 동의 없는 부정결제니까 당장 계약 철회해 주세요. 옆에서 정우가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상담원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고객님, 해당 건은 이미 카드 승인 취소 접수가 되어 환불 절차 진행 중입니다.
결제가 취소되면 회원권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선영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우를 비웃어 주었죠. 들었지?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회원권, 이제 날아갔어. 술집 아가씨들한테 자랑도 못하겠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시어머니 복자와 시누이 미경이 들이닥쳤어요. 집안 꼴을 본 복자가 비명을 질렀죠.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복자는 선영을 잡아먹을 듯이 손가락질했어요. 선영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차갑게 인사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담낭 파열로 죽다 살아나셨다더니 골프장 인증샷 보니까 아주 팔팔해 보이시던데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비꼬는 거냐? 내가 감히 우리 정호 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래?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죠. 사기쳐서 골프 회원권 사려다가 들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예요? 병원 통화 녹음 다 해놨으니까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계세요. 복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미경이 눈을 부라리며 끼어들었죠. 올케 언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미쳤나봐 진짜. 당장 사과해요. 사과? 내가 왜? 내 돈 지키는 게 잘못이에요? 아가씨도 그 입 닥치고 당장 나가세요. 여긴 내 집이니까. 내 집? 웃기고 있네. 이 집이 왜 언니 집이에요? 우리 오빠가 밖에서 고생해서 산 집이지. 당장 이 집에서 언니나 나가요. 쫓겨나기 전에. 복자가 거들며 선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정우도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죠. 그래,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신 같은 여자 필요 없으니까 몸만 나가라고. 선영은 그들의 추태를 보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어요.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똑똑히 보세요. 이 집 당신 명이 아니야. 공동명이고 내 지분이 70%라고 적혀 있는 거 안 보여? 계약금 5천만 원도 내 통장에서 나간 기록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 정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등기부를 확인하는 정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이게 왜? 당신 지분이 70%야?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동안 사고 친 거 메우느라 내 적금 깨서 보탤 때마다 지분 이전해 놓은 거야. 기억 안 나? 자, 이제 누가 나가야 할까? 지분도 쥐꼬리만큼 있는 당신이야. 아니면 70% 주인인 나야? 복자와 미경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영은 주머니에서 녹음 중이던 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죠. 방금 나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거, 집이 자기 거라고 우긴 거 전부 녹음됐어요. 재산 분할 소송할 때 유용하게 쓸게요. 원하는 대로 지금 나갈 테니까 이 깨진 집구석에서 셋이 오순도순 잘 지내보세요. 선영은 가방을 챙겨 당당하게 현관을 나섰어요. 뒤에서 복자가 야, 이 도둑년아, 당장 돌아와. 라며 악을 썼지만 선영은 코웃음을 치며 차에 올라탔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28년의 빚을 청산할 완벽한 전쟁의 서막이었죠. 다음 날 오후 선영의 핸드폰으로 불쾌한 진동과 함께 문자 한 통이 날아왔어요. 오늘 저녁 7시까지 집으로 와라. 가족회의 할 거니까 늦지 마라. 선영은 문자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실소를 흘렸죠. 가족회의라니. 28년 동안 나를 그림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머릿수 채우러 오라는 건가? 하지만 선영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한 끝을 고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선영은 가방 속에 USB, 각종 서류 뭉치, 그리고 모든 진실이 담긴 핸드폰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거실에는
복자와 정호, 그리고 신우이 미경이 흡사 심판관이라도 된 양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선영이 들어서자 복자가 혀를 차며 먼저 포문을 열었죠. 왔냐? 거기 앉아라.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겠지? 선영은 대답 없이 맞은편 소파에 정갈하게 앉았어요. 그러자 정우가 기다렸다는 듯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한테 사기꾼이라니, 카드 정지에 이혼 타령까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당신 요새 제정신 아니지? 며느리가 할 짓이 아니라 사람이 할 짓을 하는 중이에요. 당신들은 사람 대접받을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선영의 차분한 대꾸에 미경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어요. 올케 언니, 지금 그게 가족들 앞에서 할 소리예요?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조용히들 해라. 복자가 테이블을 쾅 소리 나게 내리치자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복자는 선영을 뱀눈을 뜨고 노려보며 윽박질렀죠. 오늘 여기 부른 건 딱 하나다. 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라. 정지시킨 카드 당장 풀고 이혼 얘기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약속해. 안 그러면 너 이 집에서 알거지로 쫓겨날 줄 알아라. 우리도 변호사 알아봤고 내가 며느리 도리 안 했다고 증언해 줄 사람 동네에 널렸어. 선영은 그들의 추태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맞대응하시겠다니 반갑네요. 그럼 저도 제가 준비한 선물들을 좀 보여드려야겠어요. 선영은 가장 먼저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늘 해당 성함의 응급수술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우자 복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죠. 병원에 가신 적도 없으면서 담낭이 파열됐느니 어쩌니. 어머님, 며느리 돈 뺏으려고 목숨까지 걸고 연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박정호 씨, 이 골프 회원권 계약서 좀 보시죠. 선영이 펼쳐 보인 서류에는 결제자 및 소유자 박정호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복자의 이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어머님 드리려고 샀다더니 명의는 왜 당신 거야? 그냥 당신이 필드 나가서 폼 잡고 싶어서 나 속인 거잖아. 그건 나중에 넘겨드리려고. 정우가 말을 더듬자 선영은 비웃으며 다음 서류를 내던졌어요. 그것은 정우의 6개월간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었죠. 스타 가라오케, 로얄 룸살롱. 이 화려한 리스트 좀 보세요. 6개월 동안 6천만 원? 당신이 사업한답시고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한다더니 알고 보니 룸살롱 VIP셨네요. 매출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술값으로 6천만 원을 써? 이게 사업이야, 자선 사업이야? 미경이 경악하며 정우를 쳐다봤지만 선영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여기 있어요. 8천만 원의 사채 대출금과 580만 원의 세금 체납 고지서. 당신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재산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내 노후 자금 2천만 원으로 막으려고 그 생쇼를 한 거잖아. 선영이 체납 고지서를 복자의 코앞에 들이밀자 복자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돌렸어요. 선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죠. 이 증거들 이미 변호사 통해서 법원에 다 제출했어요. 당신들이 나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거, 집이 자기 거라며 폭언한 것까지 전부 녹음됐고요.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세요. 유흥비로 탕진한 6천만 원까지 다 청구할 테니까. 이 독한 년,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복자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선영은 단호하게 일어섰어요. 키우긴 누가 키워요?
내가 당신들 수발 들며 산 세월이 28년이에요. 집은 70%도 내 거고 계약금도 내 돈이었으니 이 집은 내가 가져갑니다. 그 빚더미랑 같이 나가서 사세요. 선영은 가방을 챙겨 당당하게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정우가 당신 후회할 거야. 내 집에서 내놓고 나가?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선영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차에 올라탄 선영은 룸미러로 비치는 시댁에 불 꺼진 창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28년의 족쇄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처절한 몰락과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지옥뿐이었어요. 승리는 완벽하게 선영의 것이었어요. 선영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있던 정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비명을 질러댔죠. 여보세요? 어유, 김 사장님.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정호는 자다 깨서 부스스한 모습으로도 황급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비굴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부엌에서 냉수를 마시던 선영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뭐라고요? 계약 해지요? 아니, 김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거래한 세월이 얼마인데. 정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신물산 김 사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왔죠. 갑자기는 무슨, 지난 3개월 동안 납품 기일 어긴 게 몇 번인 줄 알아? 물건도 안 보내주면서 매달 결제 대금만 독촉하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받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거래 못해. 아니, 김 사장님. 그건 해외 거래처 사정이 잠깐 꼬여서 그런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직접 물건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정우가 애걸복걸했지만 상대방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번 주?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했지? 당신 어제 로얄 룸살롱에서 여자들 끼고 술판 버리는 거 내 직원이 다 봤어. 납품할 돈은 없으면서 기집질할 돈은 있나 보지? 계약서대로 위약금 2천만 원 준비해. 다음 주까지 입금 안 하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 줄 알아. 전화가 툭 끊겼어요. 정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선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정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위약금이 2천만 원이나 돼요? 어머님 수술비라고 뻥쳐서 뜯어내려던 돈이랑 딱 맞네요.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설마 당신이 김 사장한테 꼰질렀어? 정우가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 듯 소리쳤어요. 선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내가 왜요? 당신이 워낙 유명한 남봉꾼이라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는데 내가 굳이 입을 왜 놀려요? 그보다 대출 만기도 이번 주 아니에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우의 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주거래 은행이었죠. 박정호 고객님, 국민은행 대출팀입니다. 신청하신 사업자 대출 연장이 최종 거절되었습니다. 최근 매출 실적이 전무하고 세금 체납 기록까지 확인되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상환해 주세요. 아니, 3천만 원을 무슨 수로 사흘 만에 갚으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우가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물 압류 및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끊겠습니다. 정우는 폰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선영아,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 공동보증 서준 거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한 번만 더 받게 해줘. 이번만 넘기면 내가 진짜 잘할게. 선영은 정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비웃음을 가득 담아 말했죠. 보증? 당신 진짜 멍청하구나. 나 3년 전에 법무사 통해서 공동보증 이미 해지했어. 당신이 처음 룸살롱 다니기 시작할 때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정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뭐, 해지? 당신이 어떻게나 몰래 그런 짓을 해. 남편이라는 인간이 내 노후 자금 빨아먹을 궁리만 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었겠어? 이제 당신 사업은 끝이야. 아, 어머님한테 전화해보지 그래요? 아들 죽게 생겼는데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정우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 그 자체였죠. 뭐, 3천만 원? 아, 내가 너 골프 회원권 사주려다 며느리한테 망신당한 거 안 보이냐? 나도 지금 개 모임 돈 떼어서 죽을 맛이다. 나한테 돈 타령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끊어. 복자는 아들의 비명 섞인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우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허공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죠. 선영은 그런 정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짐을 챙겼어요. 이제 당신이랑은 할 얘기 다 끝난 것 같네요. 위약금에 대출금에 세금까지. 빚잔치 잘해봐요. 난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이 집 반 이상 내 거니까 법원에서 경매 넘기기 전에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하세요. 선영아, 가지마. 당신 가면 나 진짜 죽어. 뒤에서 정우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28년 동안 선영을 옥죄던 그 어둡고 눅눅한 집구석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선영의 눈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선 선영의 발걸음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죠. 정우 같은 인간들은 벼랑 끝에 몰리면 무슨 비겁한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족속들이니까요. 선영은 곧장 시청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어요. 유능한 변호사 한 명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정우와 그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법적 그물을 촘촘히 짜야 했거든요. 그동안 당해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 정도 준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58번 김선영님, 3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선영을 맞이했어요. 선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모아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봉투가 탁자에 닿는 묵직한 소리가 마치 승전보처럼 들렸어요. 28년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 인간들이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한 푼의 재산도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이 내미는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집 등기부등본의 70% 지분, 28년 전 선영의 통장에서 나간 계약금, 이체 내역, 그리고 정호의 화려한 유흥업소 결제 기록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죠. 서류 한 장 한 장이 정호의 죄상을 고발하는 완벽한 증거물이었어요. 세상에 6개월 동안 유흥비로 6천만 원을 썼다고요? 그것도 아내 명의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서 도용했다니. 이건 단순한 유책 사유를 넘어선 범죄 수준입니다. 선영님, 이 유흥비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전액 남편의 몫으로 산정될 거예요. 즉, 남편이 가져갈 쥐꼬리만한 지분조차 이 술값으로 다 상쇄될 거라는 소리죠. 오히려 남편분이 선영님께 빚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선영은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는 형광펜으로 서류 곳곳을 표시하며 말을 이어갔죠. 특히 선영님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2건이나 있네요. 이건 사문서 위조 및 명예 도용입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은행부터 가서 뜬 통장을 분리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남편분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빼돌리기 전에 말이죠.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는 예금 인출이나 명의 사용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 인간이 제 이름을 더럽히고 제 인생을 갉아먹게 두지 않겠어요. 28년 동안 제가 참아온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면 저도 이제는 자비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겠네요. 선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선영의 폰에 통쾌한 알림이 떴죠. 정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추락했다는 안내였어요. 선영은 그 길로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정호가 단 1원도 손대지 못하게 모든 공동자산을 자신의 단독 계좌로 옮기고 정호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비밀번호로 전부 교체했어요. 창구 직원이 의아해할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통로를 차단했죠. 이제 당신이 빨아먹을 피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 박정호. 그동안 내 등골 빼먹으며 살았던 대가를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은행을 나오자마자 이번엔 정호의 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될 예정이라는 공공기관의 문자가 선영의 눈에 들어왔어요. 세금 체납의 대출 연체, 거기다 매출 실적 전무까지 겹쳤으니 나라에서도 버린 것이죠. 선영이 집에 도착하자 거실 소파에는 정호가 초점 없는 눈으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뿐이었죠. 어디 갔다 이제 와? 당신 요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죽겠다고 하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밖으로만 돌아?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정호가 힘없이 징징거렸지만 선영은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정호의 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터져 나왔죠.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선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뭐야? 차량 압류? 내 차가 왜 압류당해? 이거 오류 아니야? 당장 은행에 전화해봐.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정호가 폰을 들고 선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화면에는 대출 연체로 인해 차량 압류가 확정됐다는 통보가 떠 있었죠. 선영은 차갑게 정호를 내려다봤어요. 오류는 무슨 3천만 원 대출금 못 갚았으니까 담보물부터 가져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신이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여자들 팁 줄 때 이런 결과는 예상 못했어요? 아, 참고로 내 차는 온전히 내 명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같이 버스 탈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까. 아니, 버스 탈 차비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신 지금 나 무너지는 거 보고 즐기는 거야? 우리가 부부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지. 나 혼자 좋으려고 그랬어? 부부, 당신이 내 돈으로 룸살롱 가서 여자들 끼고 놀 때 부부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했어요? 난 당신 무너지는 거 즐기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들어온 쓰레기를 치우는 중이에요. 28년 동안 묵은 쓰레기라 치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마스크라도 써야 할 지경이에요. 선영의 서슬 퍼런 일침에 정호는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까지 날아왔죠. 유흥비로 탕진한 돈의 출처와
부적절한 비용 처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추징금을 물리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선영이 미리 확보해둔 증거들을 세무서에 제보한 결과였죠. 세무조사까지. 나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나 감방 가는 거 아니야? 선영아, 제발 좀 도와줘. 당신 돈 있잖아. 그 적금 깬 거 어디 갔어? 그거라도 주면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다시 시작해 볼게. 응? 정호가 비굴하게 선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선영은 구역질이 난다는 듯 정호를 밀쳐냈어요. 정호는 울며불며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복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100배는 더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나까지 동네에서 사기꾼 소리 듣고 개 모임에서 제명당하게 생겼다. 골프 회원권은커녕 동네 목욕탕도 못 가게 생겼어. 돈?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이 어딨어. 며느리한테 그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니? 나 이제 너랑 인연 끊을 거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해.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복자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정호는 폰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통곡했어요. 선영은 그 비참한 꼴을 보며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죠. 서랍 속에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료부터 정호의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28년,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게 만들어줄게.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이 내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리네. 선영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어요. 내일이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정호를 명예도용으로 고소하며 동시에 집 지분을 근거로 정호의 퇴거 명령 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죠. 28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평온한 밤이었고 선영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하고도 잔인한 승리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정호가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선영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이제 저 소음은 선영의 인생에서 곧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요. 선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28년의 인내 끝에 찾아온 이 차갑고도 아름다운 복수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이 오면 선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 정호와 복자의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정호는 밤새 거실 바닥에서 흐느꼈고 선영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속일 수 없고 누구도 그녀의 소중한 것을 뺏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그녀의 꿈속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주방으로 들어온 정호는 평소처럼 식탁 상전 노릇을 하려는지 삐딱하게 서서 선영에게 손을 쑥 내밀었죠. 어이, 이번 달 생활비 줘. 어제 정신없어서 깜빡했는데 오늘 당장 나갈 돈이 좀 있어. 선영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정호의 그 뻔뻔한 낯짝을 쏘아봤어요. 생활비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뭐? 아니, 부부 사이에 생활비 달라는 게 죄야? 당신이 관리하니까 당연히 줘야지. 정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위세를 떨려 했죠. 선영은 피식 실소를 터뜨리며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부부라고요? 이혼 소장받기 직전인 남녀 사이에 무슨 생활비 타령이에요? 당신이 유흥비로 6천만 원 탕진할 때 썼던 그 기계로 직접 벌어서 쓰세요. 난 이제 당신한테 10원짜리 한 장 줄 생각 없으니까. 정호는 당황한 듯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나 지금 사업 때문에 죽겠는 거 안 보여? 네, 끝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은행 가서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분리하고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요. 당신이 내 통장에서 돈 빼내서 룸살롱 여자들 팁 주던 그 시절, 어제로 영원히 끝났다고요. 선영의 말에 정호는 황급히 폰을 켜서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뜬 숫자는 고작 28,000원. 정호의 손이 사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미쳤어. 당장 돈 안 옮겨놔. 이거 명백한 재산 은닉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재산 은닉? 웃기고 있네. 당신이 탕진한 6천만 원이 재산 횡령이지. 난 내 정당한 지분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나 이제 법원 갑니다. 이혼 소장 접수하러요. 선영은 우아하게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호는 자존심도 버렸는지 맨발로 쫓아나와 선영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선영아. 잠깐만. 진짜 접수할 거야? 28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니지. 내가 다 잘못했어. 응? 한 번만 봐줘. 28년 정. 당신이 나 속이고 골프 회원권 사고 술집 다닐 때 그 정은 어디 있었는데? 아, 그리고 집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알려줄 때 똑바로 외우세요. 집은 70% 주인인 내가 보안 좀 강화하겠다는데 불만 없죠? 선영은 차갑게 비밀번호를 내뱉고는 정우를 밀쳐내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정우가 이 독한 년, 너 두고 봐. 라며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이제 선영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죠. 법무법인에 도착한 선영을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류를 훑어보는 변호사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죠. 선영님,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하셨네요. 집 지분 70%의 계약금, 이체 내역까지 있어서 이건 승소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유흥비로 날린 6천만 원, 이거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게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몰래 낭비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재산 형성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집 시세가 5억이라 치면 선영님 지분 3억 5천에 남편 몫에서 6천만 원을 공제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총 4억 넘게 가져오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변호사의 상세한 설명에 선영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개인 빚 8천만 원은 선영님이 한 푼도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본인 책임이고 이미 3년 전에 공동보증도 해지하셨잖아요. 선영님은 그저 우아하게 새 인생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영은 법무법인을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그때 정호에게 문자가 한 통 날아왔죠. 사업자 폐업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거실은 온통 담배 연기와 정호의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업, 결국 폐업됐어. 당신이 카드만 안 막았어도 어떻게든 살려냈을 텐데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쳤어. 정호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망친 건 당신의 그 더러운 손가락이죠. 술집 영수증 끊던 그 손이요. 위로라도 해줄까요? 아, 마침 카드사에서 문자 왔네요. 당신 신용카드 연체로 전면 정지됐다고요. 정호는 폰을 확인하더니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카드까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진짜 죽으라는 거야? 죽든 살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난 이제 내 인생 살러 갑니다.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사업 폐업 및 카드 정지 확인됐습니다.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벽 너머로 정우가 시어머니 복자에게 전화해. 엄마, 나 진짜 끝났어. 도와줘.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복자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죠.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나도 지금 며느리한테 망신당해서 동네 쪽팔려 못 나간다. 내가 알아서 해. 끊어. 냉정하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정호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선영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2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평화였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선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재기의 기회였겠지만 정우와 그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와도 같았어요. 집안의 공기는 이미 사람 사는 곳이라기보다 패배의 악취가 진동하는 폐허에 가까워졌죠. 정우의 핸드폰은 더 이상 즐거운 술자리 약속이나 아가씨들의 애교 섞인 문자로 울리지 않았어요. 대신 숨막히는 비톡촉과 법적 절차를 알리는 진동만이 거실에 울렸죠. 이번엔 대신물산 법무팀에서 걸려온 최후 통보 전화였어요. 박정호 씨 미납된 위약금 2천만 원에 대해 오늘부로 채권 회수 및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갑니다. 이미 내용 증명 발송했으니 확인하시고 변제 의사가 없다면 재산 명시 신청과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뵙죠? 아니, 팀장님, 채권 회수라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서 그렇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본다니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우는 다급하게 매달리며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는 신용을 했지만 상대방은 기계처럼 차갑게 말을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의 유예는 없습니다. 이미 신뢰는 바닥났고 저희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끊겠습니다. 전화가 툭 끊기자 정우는 폰을 쥔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방에서 여유롭게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외출 준비를 하던 선영은 그 꼴을 보며 담담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죠. 결국 채권 회수 통보까지 받았나 보네요. 이제 곧 이 거실에도 빨간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으러 오겠어요. 그동안 내 돈으로 사들인 저 비싼 안마의자랑 대형 TV, 남들 주기엔 참 아깝겠네요. 당신, 지금 그게 남일 말하듯 빗골소리야? 당신한테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아?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내 집에 딱지 붙는 게 당신한테도 망신 아니냐고. 정우가 핏대를 세우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우아하게 비웃어 주었어요. 망신요? 망신은 당신이 룸살롱에서 여자들 끼고 놀 때 다 당했죠.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딱지가 붙어도 당신 지분에만 붙는 거지. 내 지분 70%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니까. 내 물건에는 손끝 하나 못 대게 미리 조치 다 해놨거든요. 아, 그리고 우편함에 당신 앞으로 등기가 하나 더 왔던데 확인 안 해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 같던데. 정우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노란 봉투를 뜯었어요. 세무조사 착수 안내서. 최근 3년치 사업 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낱낱이 전수조사하겠다는 세무서의 선언이었죠. 그동안 유흥비와 개인 생활비를 사업상 접대비로 둔갑시켜 빼돌렸던 가짜 영수증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털려 나올 판이었어요. 이거 세금 폭탄 수준이 아닐 텐데. 징벌적 가산세에 조세범 처벌법까지 걸리면 난 정말 감옥에 갈지도 몰라. 선영아, 제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 돈 많잖아. 정우는 급기야 바닥을 기어 선영의 구두 끝을 붙잡았어요.
선영은 그런 정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발을 뺐죠. 도와달라고요? 당신이 내 노후 자금 2천만 원 사기쳐서 골프 회원권 사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동정을 구해요? 난 당신이 감옥에 가든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아무 관심 없어요. 당신이 지은 죄 당신이 다 받고 내려가세요. 선영은 비참하게 널브러진 정우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복자 역시 인생 최대의 굴욕을 맛보고 있었어요.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매니저가 그녀를 따로 불러냈거든요. 이복자 고객님, 회원권 결제 취소 후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규정상 오늘부로 회원 자격이 자동 박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대여해드린 사물함의 짐은 오늘 내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매니저님. 그게 며느리가 잠깐 실수를 한 건데 내가 곧 돈을 가져온다니까요. 내가 이 골프장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래. 당장 사장 나오라고 그래. 복자가 악을 쓰며 천박하게 소리를 질러봤지만 매니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골프 친목 모임 회장님께도 제명 통보를 드렸습니다. 회원권이 없는 외부인은 클럽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니 지금 즉시 퇴장해 주십시오. 다른 회원님들이 소란스럽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자의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어머, 저 여자 진짜 회원권도 없으면서 사모님 행세한 거야? 며느리가 돈줄 끊었다더니 망신도 저런 망신이 없네. 같은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죠. 복자는 얼굴이 터질 듯 벌개진 채 도망치듯 골프장을 빠져나왔어요. 분을 이기지 못해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경아, 엄마야. 나 지금 골프장에서 쫓겨났어. 그 독한 며느리년 때문에 동네방네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고. 너희 오빠는 뭐하고 자빠졌기에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는 거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 지금 엄마 하소연 들어줄 정신 아니에요. 나 어제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뭐? 이혼? 너까지 왜 이래? 너희 남편 공무원 아니니?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공무원이면 뭐해요? 매일 술 처먹고 도박해서 생활비 한 푼 안 주는데. 나 이제 엄마 용돈 줄 처지 아니니까 오빠한테 받으세요. 아니면 그 잘난 골프 회원권 팔아서 쓰시든가요. 끊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이내 전화가 툭 끊겼어요. 복자는 핸들을 잡은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죠. 자신이 평생 아들, 딸, 잘 키웠다고 자랑하며 세웠던 가짜 품격의 성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정우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초췌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뱉었죠. 너도 나도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구나. 다 그년 때문이다. 선영이 그 독한 년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어. 28년을 시댁떡 보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돈을 내놔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골프장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맞아, 엄마. 그 여자가 내 카드만 안 막았어도 거래처 김 사장 비위 맞춰서 사업 살려냈을 거야. 전부 그 여자 잘못이야. 지가 뭐라고 이혼 소송까지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두 사람은 끝까지 자신들의 과오와 탐욕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선영만을 원망하며 어둠 속에 잠겼어요. 기생충들이 숙주를 탓하며 굶어 죽어가는 꼴이었죠. 하지만 그 시각 선영은 28년 만에 다시 빛나는 세상 밖으로 나갈 완벽한 준비를 마쳤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구겨진 세월을 다림질하듯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명문 입시 학원이었죠. 결혼 전 대치동에서 잘 나가던 스타 강사였던 선영을 기억하고 있던 원장이 그녀를 버선발로 맞이했어요. 선영 씨, 아니, 김 선생님,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실력 어디 안 갔을 텐데 내일부터 당장 고등부 맡아줄 수 있죠? 학부모들이 벌써 난리예요. 그럼요, 원장님. 저 정말 기다려왔어요. 제 이름 석자로 다시 서는 이 시간을요. 첫 수업을 마친 선영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어요. 28년 동안 시어머니의 천박한 잔소리와 남편의 무식한 무시 속에 갇혀있던 강사 김선영이 다시 뜨겁게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지식을 전달할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죠. 퇴근길 핸드폰에 찍힌 첫 급여 입금 문자 120만 원. 비록 정식 강사 발령 전의 수습 월급이었지만 그 숫자를 본 선영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내 돈이야. 남편 비위 맞추며 구걸하듯 얻어 쓴 돈도 아니고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며 떼인 돈도 아니야.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땀으로 번 진짜 내 돈이야.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앉아있던 정호가 비꼬는 투로 물었죠. 어디서 푼 돈이나 벌어오나 보지? 학원 보조라며? 고작 100만 원 남짓 벌어서 뭐에 쓰게? 당신 그 돈으로 변호사비나 낼 수 있겠어? 120만 원 받았어요. 당신이 하룻밤 룸살롱에서 여자들 끼고 술값으로 날리던 돈보다 훨씬 적겠죠. 하지만 이건 당신처럼 남의 등골 빼먹어서 얻은 더러운 돈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번 가치 있는 돈이에요. 당신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그런 돈이죠. 선영은 단호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조용히 쓰다듬었죠.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 완료. 법원 기일은 이제 한 달 뒤로 잡혔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정우와 복자가 선영이만 없었으면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헛된 망상 속에 빠져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귀에는 오직 내일 가르칠 수업 내용과 한 달 뒤 펼쳐질 눈부신 자유의 노래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28년의 긴 터널을 지나 선영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광장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승리의 여신은 이미 선영의 편이었고 무너진 기생충들에게 남은 건 처절한 파멸의 그림자뿐이었어요. 28년이라는 긴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를 지우고 살아온 선영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이제 끝났죠.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과감히 잘라내고 소중한 내 돈을 벌며 당당히 서는 선영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독립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남의 등골을 빼먹으며 쌓아올린 가짜 인생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우와 시어머니의 비참한 몰락이 증명해주고 있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죠. 지금 혹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면 선영이처럼 용기 있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시길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선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사이다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선영이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